순천 청암대의 한 교수가 저작권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교수가 대표 저자로 이름을 올린 책에 공동 저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채 수업 교재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전남에서 발생한 산불 가운데 74%가 봄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불법 소각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버려지는 목재를 활용해 자원으로 재가공하는 시설이 장흥에 들어섰습니다. 장흥 산림자원화센터는 해마다 2만 톤 이상의 톱밥 등을 생산해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남 지역 코로나 백신 1차 대상자의 접종률이 54.2%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18,687명 가운데 1,137명이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달 순천 청암대 A 교수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상세히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학교 측은 현재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한 상태인데요. 네, 이번에는 A 교수가 대표 저자로 이름을 올린 책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책의 3분의 1가량이 제3자가 쓴 내용인데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리지 않은 채 대학의 수업 교재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7년 2월 발표된 젤네일아트 관련 석사 논문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다양한 네일아트 기법과 유형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약 6개월 뒤인 2017년 9월 출간된 네일아트 실습 교재입니다. 책 내용의 3분의 1가량이 앞선 논문에 기재된 실습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논문의 저자와 책의 저자가 같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논문의 저자는 B모 씨, 책의 저자는 A모 씨와 C모 씨입니다. 당초 B씨 역시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리기로 합의하면서 자료를 공유했는데 협의 없이 이름이 배제된 채 출간된 겁니다. 근데 2018년도에 이게 문제 제기가 되었었어요, 한번. 그래서 우선 제 이름을 공동 저자로 한 번 더 넣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인터넷상으로만 제 이름이 올려져 있고요. 그리고 판매할 때에는 제 이름이 빠져 있더라고요. 이 책은 A 교수의 연구 자료로 대학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교수들은 연구 실적을 학교에 제출해야 하는데 혼자 책을 쓰면 100%, 2명이 함께 책을 쓰면 70%, 3명이면 50%씩 연구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B씨는 자신의 이름이 배제된 건 교수들의 연구 실적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추정하고 민형사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측은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공동 저작권을 침해한 걸로 이렇게 봐서 이 저작권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 저작권법에 따라서 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논문 표절 의혹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A 교수. A 교수 측은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리지 못한 것은 실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책이 발간된 이후 1년이 지나서야 사실을 알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피해자와 연락해 오해를 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공동저자로 이름을 넣기로 하자. 그래서 국회 도서관에 아마 이름이 등록이 된 걸로. 책을 다시 편찬할 수가 없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몰랐는데 제가 한번 통화를 해보고. 하지만 아라방송 확인 결과 국회 도서관에 해당 저서명을 검색했을 때 공동 저자로서 B씨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청암대 측은 A 교수의 논문 표절 의혹과 함께 저서의 저작권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안건을 연구윤리위원회 회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연구윤리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진행을 합니다. 논문하고 요거하고 다 같이 그 진행을 합니다. 네일아트 수업의 핵심은 실습. 이 책의 젤네일아트 실습 분야는 모두 제3자인 피해자 B씨가 작성했습니다. 지난해까지도 재학생 60여 명의 수업 교재로 활용된 실습책. 전임 교수의 대표 저서가 제3자의 연구물이 포함된 책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산에 있는 나무를 베고 난 뒤 생기는 부산물들은 대부분 버려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장흥군에서는 부산물을 활용해 새로운 자원으로 만들 수 있는 센터가 마련됐습니다. 네, 버려진 자원을 축사나 과수 재배, 바이오매스 에너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의 새로운 소득 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기대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장흥 산림자원화센터입니다. 지역에서 나온 나무 조각 등 산림 부산물을 톱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장흥군 용산면에 들어선 자원화센터는 사업비 30억 원을 들여 활용도가 낮은 나무 등을 톱밥이나 우드칩으로 만드는 시설을 갖췄습니다. 장흥산림조합은 1년에 2만 톤 이상의 우드칩 등을 생산해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벌채한 그 산물을 우리가 구입을 해가지고 여기서 가공을 해갖고 톱밥이나 칩으로 생산을 해서 톱밥은 축산농가 깔개로 공급을 하고 또 칩은 열병합 발전소 산림 바이오매스 연료로 공급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흥 산림자원화센터는 사용되지 않는 수목 부산물을 수집과 운반, 가공과 유통이 가능한 시스템을 통해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쓰이지 않았던 산림자원을 축사에서 사용하거나 비료로 소모해 효율성을 높인 겁니다. 축산업에서 사용하는 왕겨나 볏짚보다 톱밥의 수분 조절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또 과수농가나 양파 재배에서 화학 농자재 대신 사용할 경우 비용 절감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흥산림조합은 나무를 베고 방치된 조각들로 산불이나 집중호우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수목 부산물을 환경 친화적인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산림자업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임업과 축산업이 공생공존하는 틀 속에서 우리 4차 산업을 이루어갈 수가 있고 또 그러한 것이 하나 롤 모델로 우리가 봅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장흥에 자리 잡은 산림자원화센터. 해마다 발생하는 수천 톤이 넘는 부산물을 자원화해 지역민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봄철은 특히 산불 위험이 높은 기간입니다. 지난달에도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했었는데요. 네, 전라남도에서는 봄철 산불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주요 원인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잘 보시고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신혜 기자입니다. 희뿌연 연기가 산 주위로 자욱하고 소방대원들은 진화에 여념이 없습니다. 설 연휴 하루 전날 발생했던 광양 가야산 산불. 꺼졌다 다시 번지기를 반복했던 산불에 헬기 10대와 1,500여 명의 인력이 사흘 동안 진화 작업을 벌였고 3헥타르를 태운 뒤에야 완전히 꺼졌습니다. 원인은 부주의로 인한 실화로 밝혀졌습니다. 가야산 산불은 초등학생이 호기심에 과일을 불에 구워 먹는 것을 흉내내다가 산불로 확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불장난을 하지 않도록 학교에서나 부모님께서 산불의 위험성을 알려줌으로써 산불로 인한 산림 훼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당시 산불 진화는 광양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철은 산불 발생률이 가장 높습니다. 마른 상태로 겹겹이 쌓인 낙엽이 불쏘시개 역할까지 해 확산 위험도 큽니다.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전라남도에서 발생한 산불 가운데 74% 가까이가 봄철에 발생했습니다.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는 논밭 태우기나 불법 소각이 가장 많았고 산에 오른 사람들이 실수로 불을 낸 경우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전라남도는 올해 가장 큰 원인을 차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봄철 기간 동안 22개 시군에 233개 단속반을 구성하고 하루 2번 이상 순찰을 도는 등 논밭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고의로든 실수로든 산불이 발생하면 처벌도 가볍지 않습니다. 고의로 산불을 낼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실수로 낼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산불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산속이나 산림 100m 안에서 불을 피우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입니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0에서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아울러 농촌 지역의 벼, 콩, 옥수수 등 영농 부산물이나 폐비닐, 생활 쓰레기 등을 불법 소각할 경우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전라남도는 병충해 방제를 위한 논밭 태우기 등은 큰 효과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산불로 이어질 일말의 가능성도 만들지 말아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백신 1차 대상자의 접종률이 54.2%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1차 접종 대상자 18,687명 가운데 1,137명이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접종자 가운데 이상 반응은 모두 33건으로 발열과 알레르기 등 가벼운 증상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남도는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요양병원 접종은 5일까지, 요양시설 접종은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남 지역의 일반 병원 종사자 1,275명에 대한 접종은 6일부터 시작됩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에 농어업인을 포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남도 의회는 코로나19와 집중호우, 조류 인플루엔자와 괭생이 모자반 유입 등 계속되는 재해로 제대로 된 농수산물 수확을 못하고 소비까지 줄면서 농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에 농어업인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농촌과 어촌이 회생할 수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전라남도의 재정 자주도가 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가 공개한 올해 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9,162억 원이 늘어난 10조 2,213억 원입니다. 일반 회계 기준 세출 예산은 사회복지가 31.2%로 가장 많았고 농림해양수산 21.8%, 일반 공공행정 8.2%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재정 자립도는 22.1%입니다. 또 재량권을 갖고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의미하는 재정 자주도는 36%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6위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서 의원은 4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기간이 오는 5월 28일 만료를 앞뒀지만 코로나19로 조선업 시장이 위축돼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는 목포와 영암을 비롯한 전국 9개 지자체가 지정돼 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보조, 융자 등 각종 국비 지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정기간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회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은 사회적 참사 태스크포스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특별검사 임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세월호가 정쟁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되는 만큼 야당에서도 조속한 특검 출범을 위해 위원 추천 절차를 밟아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폐교를 활용한 공간 쉼터 시범 운영에 나섰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여수 돌산중앙초와 순천 승남중 외서분교장, 곡성군 도상초와 영광군 홍농남초 계마분교장 등 4곳의 폐교를 오는 10월에 개방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폐교를 캠핑장이나 차박 등의 장소로 선정하거나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개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최근 논이나 밭두렁 태우기가 산불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진도군이 예방 활동에 나섰습니다. 진도군은 버스터미널과 전통시장, 등산로 등 주요 거점을 돌며 논밭 태우기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안내했습니다. 진도군은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산불 예방 전문 진화 대원을 투입해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